가볼게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24년 9월 39번 지문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쪽지 시험 챙겨갈까요? 이름 쓰시고 24년 9월 39번 40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나가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볼게요. 39번의 주제문은 기후변화로 해수의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위험에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해수의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다가 첫 번째 파트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해양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제가 이런 부류의 지문은 많이 보긴 했겠죠. 환경 파괴와 관련된 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지문은 많이 나왔었지만 용종산소와 관련된 지문은 제가 처음 보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문장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 water contains an abundance of dissolved oxygen. 먼저 이 친구 처리하고 갈까요? 일단 dissolve라는 게 뭐냐면 이게 녹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해된, 녹은을 의미하는 거죠. 용해된 산소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용해된 산소라는 게 주제문에서 용존산소라는 건데요. 용존이라는 거는 용해된 채로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녹은 상태로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dissolved oxygen을 용해된 산소, 용존산소라고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 앞으로 조금만 가면은 an abundance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한 단어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abundance라는 거는 abundant의 명사, 풍족함, 많은 이란 뜻이지만 an abundance of를 이렇게 형용사 느낌으로 풍족한, 충분한, 많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처리를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을 들어가면 쉬워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Sea water, 바닷물이죠. 바닷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을 합니다. 무엇을? 많은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존산소라는 거는 바닷물 속에 산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때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가 대세 영향을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대세의 쓰임이 뭔지를 보게 되면은 all marine animals란 주어는 나왔으니까 주관된 아니고요. breathe죠. 여기 이 붙었으니까 이. 여기가 이가 없으면 호흡이란 명사가 되고요. 이가 붙으니까 호흡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명사가 되니까 이를 반드시 붙여주고 무엇을 호흡하는지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여기서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고 혼자서 생략이 가능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판단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때부터 시작해서 alive까지는 앞에 있는 용존산소를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바닷물은 많은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산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산소는 뭐냐면 모든 해양의 동물들이 해양 생명체라고 해볼까요? 모든 해양 생명체들이 호흡하는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흡합니까? To stay alive라는 표현도 같이 가져갈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이 호흡하는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stay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받아주는 게 맞긴 하지만 이 형용사는 조금 특이하게 live 앞에 어가 붙었어요. 우리 보통 alive라고 말을 하면은 좀 어려운 말로 서술적 용법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A 뺀 그냥 라이브로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면 라이브는 물론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하긴 하지만 앞에서 주로 수식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라이브로 쓰게 되면은 뒤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없죠. 그쵸? 그래서 라이브로 바꾸면 애니멀스를 수식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alive라는 A가 붙은 형용사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바닷물은 많은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용존산소는 뭐냐면 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호흡하는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들도 숨을 쉬죠.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쉬는데 바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that 지금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나오고요. i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랫동안 been established 수동태네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에 수동태니까는 태를 잘 갖춰줄게요. 오랫동안 이렇게 확립되었습니다. 뭐가 확립이 되었냐면 물리학에서 무엇이 확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더라. 더 많은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더라. 된 뭐보다 따뜻한 물이 더스한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좀 익숙해질 때도 됐습니다. 여기서 더스가 의미하는 거는 두의 목적어가 안 보여서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스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 계열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나온 동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스라고 표현했다는 건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 앞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holds라는 표현 보입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hold를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holds, 뭐 dissolved oxygen 원래 이렇게 나왔던 건데 지금 겹쳐버리니까 그쵸? holds, 겹쳐버리니까 이 친구를 그냥 대동사 처리를 해본 겁니다. is로 바뀌면 안 되죠. 왜냐면 is로 바뀌면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가 돼야 되는데 일반 동사 계열로 잡혀 있으니 is가 아니라 holds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따뜻한 물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가운 물이 용존산소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문장이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한 파트 끊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존산소라는 건 무엇입니까? 용존산소는 해양 생명체가 호흡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고기도 숨을 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해양 생명체가 호흡을 하는데 바로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문장을 보게 되면 차가운 물은 용존산소의 비율이 더 높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뒤에서 수거 될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은 용존산소의 비율이 낮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있다가 수거가 될 거니까 물의 온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물이 차갑냐, 물이 뜨겁냐, 따뜻하냐에 따라서 그 용존산소의 비율은 차이가 난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더스도 제가 강조를 했었었죠. 더스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조금 부연 설명해 줍니다. 차가운 물이 용존산소가 많고 따뜻한 물은 용존산소가 많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들어갑니다. This is one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죠. 어떤 이유입니까? 때부터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뭐 사실 이게 문장이 여기 끝까지 가는 게 맞긴 하겠네요. 여기까지 가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끊길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차가운 폴라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놀스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극을 의미하는 거고 사우스폴이라고 하면 남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폴라는 극지방의 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들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 북극과 남극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죠. 추운 기후 맞죠?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생명체로 가득 차 있더라. 아무래도 용존산소가 높은 차가운 물에서는 당연히 생명체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겠죠. 왜요? 산소의 비율이 높다 보니 살기에 쾌적한 곳이잖아요.
극지방의 바다들은 생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흐름은 뒤집어져요. 반면에 열대 바다들은, 자, 열대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아마 적도 근방에 있는 곳일 거예요. 그럼 이 열대 바다들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죠. 그쵸? 그럼 이 열대 바다는 용존산소가 낮겠죠. 계속 유추하라는 겁니다. 따뜻한 바다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참 푸르르고 굉장히 맑고, 그리고 relatively 상대적으로 어떻다? fully populated라고 표현해요. 일단은 우리가 구조를 계속 잡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병렬 구조가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Y를 기점으로 예리나 여기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 뒤에 1번 형용사 나왔고 2번 형용사 나왔고 and 기점으로 3번 populated도 과거 분사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은 뭐냐면 열대 바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열대 바다는 어떻다? 참 푸르더라. 그리고 청명하더라. 상대적으로 poorly populated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poorly라고 말하면 나쁘게 라는 뜻이잖아요. 말 한번 바꿀게요. 적게 populated 된다. 보통 우리가 populate라고 얘기를 하면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게 거주가 되더라. 근데 여기도 말이 조금 이상해서 생명체가 거주한다라는 건 좀 이상하죠. 생명체가 서식하는 건 괜찮죠.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따라서 열대의 바다들은 어떻대? 상대적으로 적게 서식이 된대. 무엇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적게 서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물의 온도에 따라서요. 생명체의 비율이 다르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차가운 물은 용존산소가 많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고 꽉 차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비동사 full of 활용했습니까? 하지만 따뜻한 물, 적도나 열대 지방의 바다들은 어떻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생명체가 낮게 거주가 되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산소가 많은 곳에 있어야 사람들은 잘 살 거예요. 뭐 바다 생명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고기들도 산소가 필요로 하는데 따뜻한 물은 용존산소가 낮으니까 생명체 비율이 적을 겁니다. thus, 따라서 오 이제 뭔가 나오겠네. 주제문 딱 잡아볼까요? 따라서 as global warming raises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s 뭐뭐 하기 때문에 뭐 할수록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니까 지구 온난화예요. 그치? 여기가 주어. 지구 온난화가 raises 할수록 이런 거 안 틀립니다. 이제 우리 rise하고 race는 이제 안 틀려요. rise는 자동사고 race는 타동사야. 그래서 뭐가 나왔지? 목적어가 나왔어요. 자동사 목적어 바로 붙입니까? 못 붙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없죠. rise라고 하시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온도를 높일수록 무엇을? of marine waters, 해양의 물. 해양의 물은 어떻게 해석해요, 연승아? 아마 해수 아닐까요? 해양의 물이니까 해수의 온도를 더 높일수록 it is self-evident that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맞는 말이겠네. 해수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self-evident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이란 뜻이에요. 뭐 스스로 증거를 내는이라는 게 아니라요. 자명한, 분명한이란 뜻입니다. certain 그런 친구입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가주어 진주어였습니다. 무엇의 양? 용존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감소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어휘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왜 감소가 될까요? 아니 방금 봤잖아요. 따뜻한 물은 어떻다고 진서야? 산소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이 살지 않아. 그런데 지금 나왔던 게 지구온난화가 문제였어요.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합니까? 해수의 온도를 높여요. 쌤 그러면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용존산소의 양도 어떻게 된다? 용존산소의 양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해수의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용존산소의 양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생명체라는 말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존산소의 양이 낮아지게 되면 생명체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is is a worrisome. 이것은 무엇입니까? worrisome한 겁니다. 자, worrisome 어떤 의미예요? 걱정스러운이라는 의미. 그냥 worry의 느낌으로 잡으면 돼요. 아, 이건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봤을 때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참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일단요. 걱정스러운 결과이며 됐어, 아름? 우려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참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고 이거 진짜 재난과 같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if allowe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특이하죠. 요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보통 우리가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ing형을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allowed, 과거 분사가 먼저 잡혀 있고 과거 분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수동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 알죠?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나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요. 그쵸? 얘가 딱 주어가 되면서 비동사, pp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투부정사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여기 allowed 다음에 투부정사의 생김새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비동사 pp가 나오고 그 뒤에 거는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수동태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생략이 된 주어가 무엇일까? 제 생각에 생략이 된 주어는 이 친구였을 거예요. 그쵸? 잠깐만. 그럼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또 뭘까요?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아마도 앞에 있는 거겠죠. 용존산소의 양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라는 것. 들었어요, 나은?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일이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이것이 그러면 만약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기죠. 용존산소가 감소하는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if it is allowed 이런 표현이었었겠네요.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가만 놓고 보니까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이 안 된 이유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쵸? 의미를 강조하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this랑 여기서의 it이랑 겹치니까 얘는 생략을 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를 동사 원형 ing로 바꾸면 being이 되는데 being마저 생략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뭔가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다라는 건데요. 아마 여기에 being이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쵸? 생략이 되는 거니까 굳이 안 시켜도 되죠. 뭐 그렇게 따지면 if도 굳이 생략 안 돼도 괜찮죠. 이렇게 놓고 다시 보게 되면은 제 말이 맞나요? 비동사 allowed 그리고 비동사 allowed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아마 구조는 이렇게 생겼었을 것이다.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건 뭐다? this다.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뭐고? 앞에 거다.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것은 참 걱정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용존산소가 감소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겹쳐버려서 대명사 표현으로 잡아놨을 겁니다. 다시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나와도 괜찮고요. being 들어가도 괜찮고요. allowed 투부정사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러한 것은 참 우려스러운 일이며 재난과 같은 결과,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죠. 만약에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뭐 할 정도로 계속 지속이 될 정도로 허용이 된다면 어디에 지속이 될까요? 생태계를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threatening, 위협하는 이죠.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지속되도록 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네. 지금 용존산소의 양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생태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태계에 위협을 끼치면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주제문을 보시게 되면 기후변화로 해수의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주 소재가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러면 그 무서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해양 생태계의 위험을 어떻게 초래할 수 있냐라는 내용도 두 번째 커트에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번의 두 번째 라인 가보도록 할게요. Now, 이제 지금 과학자들은 have pp 맞나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데이터인가요? indicating부터 일단 쭉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쭉 가야 될 것 같아요. indicate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데이터냐? 한번 됐나요? 무엇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까? 하면서 여기에 대신 indicate의 목적어로 지금 들어가네. 됐나요? 무엇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는 데이터인가요? The amount, 양이. 무엇의 양? 용존산소의 양이 어디에서? 바다들에서 용존산소의 양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that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요 놈이에요. 얘가 주어라면 of부터 시작해서 oceans까지를 가려보게 되면 주어가 amount 뒤에 단수 s 안 붙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하고 수일치 맞는 동사가 요렇게 지금 걸려있네요. has been. 현재 완료 시제의 비동사 ing. 진행 시제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되겠네요. have pp. 그쵸? 그리고 비동사 뒤에 ing. 진행 시가 되겠습니다. 바다들에서 용존산소의 양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declining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분석하고 있대요. decline, 감소하다라는 뜻이죠. 바다에서 용존산소의 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For more than. 계속 얘기합니다. 그쵸? 뭐뭐 이상. 반세기 이상 동안 됐습니까? 반세기 이상. 그러니까 반세기면 한 50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쵸? 5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용존산소의 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분석한 정보가 무엇이냐면 용존산소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래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양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구에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면요. 아마 몸이 약한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용존산소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면 해양 생명체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The data show that the ocean oxygen level has been falling more rapidly.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조심할까요? 이 데이터는 보여줍니다 라고 할 때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냐면 주어가 데이터 S가 안 붙어서요. show 뒤에 S 붙어야 되는데 단수니까 단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왜 S가 안 붙었죠?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라틴어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아, 그쵸? 박테리움, 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 아가 바로 복수예요, 복수. 영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얘가 복수라서 여기도 수일치를 쇼, 같이 복수로 맞춘 거니까 쇼스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단어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 정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show의 목적어 대신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다의 산소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대? 또 현재 완료의 진행 시제다. have been ing 계열로 썼죠. 그쵸? 용존산소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더 빠르게 용존산소의 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then 뭐보다 말 조심하세요. The corresponding rise in water temperature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correspond라는 게 뭐냐면요. 상응하다, 일치하다, 부합하다라는 동사예요. 상응하다, 일치하다, 부합하다. 근데 지금 corresponding rise라고 썼다는 거 봤었을 때 얘는 현재 분사라서 ris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같은데 corresponding은 일단 제가 상응하는 요렇게 제가 해볼게요. 상응하는 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부합한다, 일치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뭐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더라? 상응하는 상승, 무엇의 상승? 물의 온도의 상승. 그러면 수온이네, 수온. 그치? 물의 온도니까. 수온에 상응하는 상승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선생님, 상응하는 산소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아니, 그 수온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말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수온도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쵸? 수온도 올라가고요. 용존산소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맞아요. 그쵸? 그런데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냐? 수온도 상승하고 있고 용존산소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뭐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냐? 얘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더라. 물론 수온도 상승하는 건 맞다. 그것도 맞다예요. 상응하는 수온의 상승, 그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맞아요. 수온도 올라가긴 하지만 용존산소도 무시무시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지구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수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문으로 봤을 때요. Falling oxygen levels in the water have. 여긴 조금 조심할까요?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가 아니네요. 그쵸? 동명사 주어면 얘가 has가 될 건데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그러면 falling, 현재 분사겠는데요. 점점 떨어지는 산소의 수준들. 자, 여기가 주어겠네, 여기가. 점점 떨어지는 산소의 수치들. 어디에서? 물에서. 자, 여기 주어. 같이 동사 잡아놔야 되겠네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물의 산소의 수치들은 자, 그럼 이게 뭔 말일까?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물에서 떨어지고 있는 산소의 수준들.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이 잠재성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ossibility라든지, 그쵸? 혹은 그 possibility 알 거니까 우리 요거는 처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chance 요거 이제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서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럼 마지막 잘할 가능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potential도 되겠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possibility 그리고 chance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자, 무엇에 영향을 끼쳐요? habitat, 서식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누구의 서식지? 해양 생명체들의 서식지인데 어떻게? worldwide, 세계가 넓은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쵸? 전 세계적인 생명체들의 서식지, 해양 생명체의 서식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 오, 그러면은 용존산소가 감소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해양 생명체의 서식지가 감소하겠네요. 어떤 지문이 떠올라요, 윤서야? 저는요? 아, 윤서는요? 저는 그 지문이 기억이 나는데요. LCT. 마지막 기회 관광.
대보초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 지문도 기억이 나네요. and 그리고 문장 새롭게 받으세요. and 그리고 문장 새롭게 받으세요. in recent years 최근에는 문장 새롭게 받으세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것은 has led to 여기 또 have 플러스 pp 우리 lead to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이었었죠. resulted in 그리고 brought about 이런 친구들 되겠죠. pp 계열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더 frequent 이게 빈번한이란 뜻이잖아요. 빈번한. 그래서 뭐 regular 이런 친구랑 비슷해요. 더 빈번한 anoxic events의 결과를 일으킨다. 우리 anoxic 밑에 나와 있습니까? 산소가 없는 이죠. 산소가 없는 이벤트 뭐라고 할까요? 사태라고 할까요? 산소가 없는 사태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That killed or displaced populations of fish, crabs, and many other organisms.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음에 대시 나오고요. 끝까지 주격 관계대명사의 영향을 받겠네요. 그쵸? 1번, 2번 주격 관계대명사의 영향을 받겠네요. 당연히 위치로 바꿔도 괜찮죠. 그러면 산소가 없는 사태들은 무엇인가요? They killed, 죽여버렸거나 displaced 했던 사태들을 유발했다. 우리 displace가 dis를 가리면은 place죠. place가 동사일 때는 뭐 놓다, 위치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dis가 들어가면은 놓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놓여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displace라고 말하면 쫓아내다, 옮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있던 장소에서 dis, 반이어 느낌으로 가는 거죠. 산소가 없는 사태들은 무엇이라고요? 죽였거나 쫓아내었던 사태들인데 무엇을? 개체수를 쫓아내거나 개체수를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개체수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의역해볼까요? 의역이요. populations of를 무엇의 개체수라고 해도 괜찮은데 의역하자 쉽게 많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넣는 게 조금 편할걸요? 잘 봐요. 많은 물고기, 많은 꽃게들, 그리고 많은 다른 해양 생명체들을 쫓아내었던 산소가 없는 사태를 유발했다. 이게 조금 쉽지 않나요? 물고기의 개체수를 쫓아냈다. 이것보다는 많은 물고기, 많은 꽃게, 많은 다른 해양 생명체들을 쫓아내거나 다 몰살해버렸던 산소가 없는 사태를 초래하였다라고 말하면서 39번 지문은 마무리가 돼요. 결론 한번 볼까요? 용존산소의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해양 생명체의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겠네. 그치? 그런데 이러한 것은 됐어요? 디스로 받는 거지 현승아 이제. 해양 생명체의 서식지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어떻게 됐겠니? 마지막 문장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가 없어요. 그쵸? 용존산소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니까 산소의 수치가 떨어지고 얘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해양 생명체를 죽이거나 아니면 해양 생명체를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건 다른 서식지로 이동했다라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요즘에 수온이 점점 높아진대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잡히던 물고기들이 이제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들이 어디로 갔겠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해수의 용존산소가 점점 떨어지니 그러니까 물이 따뜻해지니 아마 러시아 쪽으로 많이 북상했을 거거든요. 이게 displaced population, 쫓아냈다라는 건 서식지를 옮겨버리게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존산소와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일반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환경 파괴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은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해수면의 상승도 있겠지만 그리고 수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겠지만 용존산소의 문제도 지금 하나의 각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을 한번 봐볼까요? 좌측 볼까요? 좌측이요? 요거 그 물고기가 둥실둥실 떠 있어요. 이거 제가 그 용존산소의 감소의 영향 이렇게 쳐보니까 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지금 둥실둥실 떠오르는 이는 지금 죽은 겁니다. 왜냐면은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용존산소가 떨어져요. 그쵸? 떨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호흡하게 되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결국에 죽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붕어가 지금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입을 뻐끔뻐끔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그쵸? 물속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서 저기 대기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뻐끔뻐끔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지금 점점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39번이었습니다. 예전에 수온이 상승한다라는 지문에서요. 되게 무섭죠? 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막 킥킥킥킥 대면서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이 새끼야? 했더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좋은 거예요? 라고 했더니 쌤 생각해보세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코로나 한참 전이니까. 저희가 피서를 가면은요. 강원도나 계곡에 물을 담그면 차갑잖아요. 그러면 따뜻해지면은 저희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요. 제가 엄청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결국에 바닷물이 오르게 되면은 용존산소가 떨어지고 우리도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비 너무 놀랐어요? 너가 더 커요. 40번 가봅시다. 불공정한 대우로 다르게 반응하는 원숭이. 이거 당연한 내용을 당연하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누구로 예를 들까요? 현승이하고 지원이가 막 싸워요. 막 싸우고 있어. 그럼 제가 현승이 편을 들어주고 지원이 편을 안 들어주면 지원이 섭섭해할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젤리가 하나 있는데 다 보고 있지만 왜? 목도 꺼졌어? 뭐가 또 떴어? 아, 또 뭐가 또 이렇게 또 떴을까잉? X. 됐어요, 됐어요. 제가 젤리가 하나 있는데 다 보는 데서 야, 희서야, 너만 먹어 라고 하면은 아마 예솜이나 서영이는 뭐야, 왜 우리는 안 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요, 원숭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람의 관점이랑 비슷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카푸친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은 뉴 월드 몽키스야. 그러니까 원숭이에요, 원숭이. 됐어요? 뉴 월드 원숭이들인데 얘네들은 또 뭐냐면 that live in 어디에 사는 원숭이들입니까? 대규모의 사회 그룹들을 형성하며 사는 원숭이들인 카푸친스는 됐습니까? 일단은 카푸친이라는 원숭이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대규모의 사회 집단에서 거주를 하나 봐요. 어쨌든 이런 원숭이들은 will trade 하고 중간에 껴들어갔네요. in captivity. 자, 어떤 뜻입니까? captivity라는 거는 이제 포획이라는 뜻도 있고 감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됐어요? 캡처가 포획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포획 상태에서, 감금 상태에서, 조금 말이 이상하니까 사육 상태라고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자연에 있는 거는 캡티비티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육된 환경 내에서 이 카푸친스라는 원숭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트레이드, 거래합니다. 무역하다라고 하지 말고요. 거래합니다. 누구와? 사람들과 하루 종일 거래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사육사와 뭔가 막 거래를 한다라는 건가요? Especially, 특히 만약에 음식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음식이 있는 경우에요. 사육사가 음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문장에서 알려주네. 한번 봐볼까요? 음식이 관련이 있다면 사람들과 하루 종일 막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원숭이입니다. 야, 내가 줄게. 너한테 이 돌멩이 줄게.
그러면 너는 나에게 간식을 줘. treat, 간식. to eat,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줘. 라고 한대요. 예린아, 내가 분필을 줄 테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사올래?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원숭이가 포획된 상태에서 내가 이거 돌 아주 힘들게 모았거든. 내가 돌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간식을 줘. 지금 이게 사람들과 하루 종일 거래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전제 조건 들어갑니다. 오, 잠깐만요. 여기가 중요한 파트일 건데요. 내용에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둔다면 됐습니까? 누구를 둬요? 두 마리의 원숭이들을 케이지에 둔다면 next to 어디 옆에 each other 서로 옆에 케이지에 있는 원숭이들을 둔다면 몇 마리의 원숭이? 두 마리의 원숭이를 둔다면 and 그리고 1번, 2번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제공한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두 마리의 원숭이일 거예요. 초은아, 두 마리의 원숭이들에게 두 개의 조각들을 준다면 두 조각을 준다면 무엇을 두 조각입니까? 뭐의 두 조각? 큐컴버인가요? 오이죠, 오이. 아, 여기 초은이 안 들어가면 쪽지 시험 준비하고 계시고 오이 두 조각을 준다면 for 무엇으로 줘요? 오이 두 조각을 왜 주죠? 돌멩이들을 위해서 오이 두 조각을 준다면 근데 다시 그 돌멩이는 뭐지? They already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더라 하면서 뭘 가지고 있어? 목적어 없네요. 다시 목관대가 생략이 됐겠어요? 다시 등장해도 되는 거죠. 원숭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돌멩이들을 위해서 오이 두 조각을 준다면 They will happily eat the cucumbers. 자, 이제 if 문장 여기서 끝난 거야. 됐어요? if 문장 콤마 여기서 끝났고 주절 들어갑니다. 그 원숭이들은 행복하게 먹을 겁니다. 그 오이들을 냠냠냠냠 아주 맛있게 먹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요. 케이지에 원숭이 두 마리를 지금 놨거든요. 원숭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원숭이 두 마리를 놓고 얘가 지금 돌멩이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이 조각을 줘요. 야, 내가 너한테 돌멩이를 줄 테니 너는 나한테 먹을 간식을 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쁘게 오이를 먹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기쁘게 오이를 먹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제문처럼 아직까지 불공정한 대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지도 않았죠? 두 원숭이 모두 기쁘게 냠냠냠냠 하고 오이를 먹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푸친스라는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마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캐리비안의 해적인가요? 거기 보면은 바르보사라는 선장이 데리고 다니는 원숭이가 바로 이 친구네요. 지금 이게 하나의 실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여기 현승이는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구멍들 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여기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실험 장면입니다. 내가 돌멩이를 모아왔으니 너는 나한테 맛있는 걸 주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죠? 실험 과정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 도출까지 해봐야 되겠죠? 자, 문장 뒤집어 엎어질 준비하세요. however 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껴들어갔어요. 하지만 만약에 너가 준다면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 아까 두 마리였지 진서야?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 포도를 줘. 그 대신에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 포도를 줘요. 그 대신은 뭘까요, 윤서야? 아마 오이 대신에일 거예요. 오이 대신에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 포도를 줘. 아? 포도? 아, 포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being universally 보편적으로 서영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포도가 어떻대? being preferred 수동 being preferred 수동 선호가 되는데 to 뭐뭐보다 얘들아 우리 이거 알지?
prefer A to B. A를 B보다 좋아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to be. 그러면 오이보다 됐어요? 이거 to입니다. than 되면 안 돼요. 얘도 라틴어예요. than은 영어고요. 오이보다 포도가 더 선호되잖아. 그런가요? 한번 여쭤볼까요? 희선은 포도 먹을래요? 오이 먹을래요? 아, 그렇네요. 포도가 더 선호되는 거 맞네요. 그러면 그 원숭이는, 자, 여기 그 원숭이 누구예요? That is still receiving cucumbers will begin to throw them. 잠깐만요. 그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 돼 있네. 두 마리의 원숭이였죠? 아, 맞군요, 맞군요. 한 마리가 포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누구냐면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방금 지웠어요. That is still receiving cucumbers. 주격 관계대명사 맞지 시연아 위치 괜찮고 that is 주관대 비동사네 생략 가능하겠네요. 어떤 원숭이라고요? 여전히 무엇을 받고 있는 원숭이? 오이 조각을 받고 있는 원숭이는 어떻게 됩니까? 성깔 있네. 시작할 거예요. begin to 부정사 ing 괜찮죠? throw back. 자, 한 단어 처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명사가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네. 이어동사라는 개념, 구동사라는 개념이었었죠. 댐은 오이 조각들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오이 조각들을 받고 있는 원숭이들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그 오이 조각들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에게요? 실험자에게 오이 조각을 막 던진대요. 왜 던지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아름이는 나랑 오래 봤으니까 내가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사줄게. 근데 우리 진서는 홍삼차 좋아하지? 너 그냥 홍삼차 하나 먹어. 라고 말하면 진서가 우씨 안 먹어요! 하고 픽 하고 던져버린대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지금 원숭이도 마찬가지라죠. 하나의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고 하나의 원숭이에게는 계속해서 오이를 주게 되면은 포도가 더 맛있는 거잖아 하면서 안 먹어! 하고 그냥 실험자에게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이번 동 쉬, 얘들아 여기서 쉬는 그 사람 표현이 아니라 원숭이로 받은 거예요. 아마 암컷 원숭이를 말한 것 같고요. 사람처럼 지금 생각을 하나 봐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숭이가 사람 아니라고요. 실험자 아닙니다. 그 원숭이가 그래 여전히 getting paid 된 건 맞아. 우리 get은 비동사랑 비슷해서 과거 분사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getting paid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동이니까 비록 그 원숭이가 보상을 받은 건 맞아. 그치? 비록 그 원숭이가 지금도 보상을 받고 있는 건 맞다고요. 무엇으로? 똑같은 양. 무엇과 관련된 양? 그 원숭이의 노력인데 자 조금만 더 무엇의 노력입니까? of sourcing rocks. 소스가 S-O-U-R-C-E 이게 근원이란 뜻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아마도 동사 느낌 찾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찾다라는 의미. 그러면 여기가 어떤 노력이 되겠어? 돌멩이들을 찾으려고 했던 혹은 돌멩이들을 찾았던 원숭이의 노력. 그렇죠. 원숭이도 돌멩이 힘들게 찾았나 봐요. 돌멩이를 찾으려고 했던 원숭이의 노력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똑같은 양으로 보상을 받긴 한 거예요. 그렇죠? 뭐 돌멩이 주면은 오이 2조각 주고 돌멩이 주면은 오이 3조각 주고 맞아요. 똑같은 보상을 받은 건 맞다고 하더라도 됐죠? 그리고 so 그 원숭이의 특정한 상황은 has not changed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원숭이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이를 받은 건 똑같아요. 그렇죠? 2마리의 원숭이 중에서 1마리의 원숭이 포도를 받고 나머지 1마리는 돌멩이를 찾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원숭이의 상황은 바뀐 건 아닙니다. 계속 오이를 받은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the comparison 비교는 요거 인명 요거 달 지문에서 봤었죠. to another 다른 원숭이와의 비교는 makes 만듭니다. 그 상황을
unfair하게 만듭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닌데. fair가 뭡니까? 공정한, 공평한이에요. 페어 플레이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unfair는 뭔 뜻입니까? 불공정한. 이란 뜻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불공정한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이 친구 한번 써볼까요? partial 한번 써볼게요. P-A-R-T-I-A-L. partial. 이게 뭐냐면은 파트가 부분이죠. 부분. 그래서 partial하게 되면은 부분적인이잖아요. 부분적인. 이게 뭔 말이냐면 또 진서하고 나은이가 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자꾸 나은이의 부분으로 자꾸 쏠려요. 그럼 나은이의 부분 쪽으로 쏠린다는 건 뭡니까? 자꾸 나은이 편만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artial은 편파적인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됐습니까? 근데 공정한은 뭐겠어요? partial 앞에다가 IM을 붙이는 거예요. impartial 이렇게 됩니다. impartial. 그런 식으로.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unjust라는 표현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저기 뭡니까? just라는 게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죠. 단지라는 부사도 있지만.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하게 되면은 unjust 혹은 injus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다 나온 거예요. 다른 것과 관련된 비교는요. 그 상황을 더 불공정하게 만들어 보인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이 주고 쟤는 포도 주고 뭐야? 지금 나 차별하는 거야? 하면서 이 상황은 그 원숭이를 화나게 할 수 있겠죠? 상황이 불공정했죠. Furthermore, 게다가 그 원숭이는 오이받은 원숭이는 이제 비동사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지 기꺼이 버려버릴 겁니다. 뭘 버립니까? 모든 이득들, 여기서는 아마 얻은 것들이니까 모든 오이들을 다 버려버릴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오이 그 자체를 전부 다 버려버릴 거야. 왜? 오이 왜 버릴까? 성깔이 있어요. To communicate. 우리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communicate가 목적어 바로 끌고 나올 때는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죠. 표현하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express로 바꿔 쓰겠죠.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녀의 누구라고요? 오이받은 원숭이. 그쵸? 그 원숭이의 불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실험자에게 불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 먹어 이씨 하면서 오이 다 던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애기들도 그런 것 같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가만 보니까 오늘 시연이 아주 열심히 공부했네. 선물 줘야겠다. 선물 하면서 제가 야 추석 한가위 선물이야 하고 쪽지 시험 팡 주면은 아마 아름이나 윤서는 쌤 저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요. 원숭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공정한 대우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4년 9월 40번까지 들어가는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 아름이하고 정로는 41, 42번 추석 연휴 보강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쪽지 시험은 뭐가 되는 줄 알겠죠? 24년 9월 포커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더 상승도 있겠고 당연히 교과서와 23년 9월과 이제 하나 더 추가 24년 9월까지 매일매일 쪽지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